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주랑 타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하기 앞서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안 믿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종교는 없지만 한 80% 정도는 이런 샤머니즘을 좀 믿거든요. 뭐 그냥 맹신하는 것까진 아니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저처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뭐 남자분들도 간혹가다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 타로랑 사주를 접하게 된 건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의 소개로 안양에 있는 아주 잘 본다는 용한 타로집에 갔거든요. 거기서 타로의 세계를 접한 후 사주의 세계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 타로는 약간 단발성의 미래 이런 거를 맞추는 거라고 하면,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뭐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저랑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이후로 좀 믿게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너무 많이 봐서 그 사람의 사주의 오행이 뭐 나무는 몇 개고 불은 몇 개고 이런 거 개수만 알면 그 사람의 특성이 그냥 어렴풋이 짐작이 돼요. 그게 짐작이 될 정도로 많이 봤다는 거죠. 뭐 아마추어 수준 정도. 한 4년 전인가 잠실에 있는 좀 점을 보시는 분인데 사주도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뭐 길게 준비한 건 아니고 짧게 준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공부만 하던 시절이니까 제일 관심사가 시험에 붙나 안 붙나 이거였거든요. 뭐 친구도 같이 갔었는데 친구는 다른 고민이 있어서 이제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랑 같이 갔었어요. 나이가 드신 할머니셨는데 굉장히 욕을 잘하셨어요. 욕을 찰지게 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맞는 말만 족족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갔는데 이제 시험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해 말고 그 다음에 붙는 운이 거의 엄청 많아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볼 때 왕자, 한자로 왕 아시죠? 그 왕자를 발밑에 유성매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걸 그리고 시험을 보면 훨씬 이제 잘 붙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무슨 그렇게까지 해야 돼, 유난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험이 되니 괜히 그게 생각이 나고 걸려서 진짜로 발바닥, 그것도 양쪽 발바닥에 유성매직으로 왕자를 이터시만하게 크게 그리고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시험을 붙을 수 없다라는 걸. 왜냐면 세 과목이 있었는데 그 세 과목 중 하나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단기간에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 능력 밖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연습삼아 한번 보자, 떨어질 걸 알고 본 시험이었어요. 그때는
전생에 일본 기생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생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일본 기생이었다고. 솔직히 좀 듣자마자 아 이거 막 던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도 뭐 지금처럼 머리가 검은색이고 길었고 화장을 좀 그때는 스모키 좀 진하게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막 던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제 친구한테는 선생이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친구는 선생님이고 나는 일본 기생이야. 그때 진짜 엄청 웃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행복해지고 싶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행복해지고 싶죠 라고 했어요. 그때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냐? 너 주변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딱 한 사람, 바로 떠오르는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 주위에 그냥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사는 친구.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그 친구네 집을 가서 금수저를 훔치거나 뭐 속옷 같은 거를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나보고 도둑질을 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다른 친구들이랑 해보니까 그거 잘못하면 그 친구의 복을 내가 다 가져가서 그 친구한테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뭐 믿거나 말거나 샤머니즘의 영역인데 진짜 그러면 어떡해요. 뭐 실천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는 정말 친구랑 많이 보러 다니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때는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내가 생각했던 질문 이외에도 막 얘기를 해주셔서 적어왔었는데 저 같은 수첩이 다 없어졌네요. 저는 그런 거 가면 다 메모장에 적어오거든요.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나중에 다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기억이 나겠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다 적어와요. 그런데 요즘은 간지 되게 오래됐어요.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사주에 이어서 제가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많이 핫한 MBTI. MBTI 많이 관심 있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야 했는데 한번 깊게 보니까 정말 그 성향에 따라 나열된 특징들이 제 주변 지인들 생각해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나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온 결과니까 신빙성도 있고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ESFJ예요. 뭐 이게 굉장히 유형이 많아서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E고요. 중간에 S 그리고 F 감정, J 계획적. 저 완전 극 J예요. 정말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스타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30분 단위, 10분 단위별로 계획을 짜서 하루에 실천을 하고 고등학교 때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미니 수첩 같은 걸 사면 거기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거 과목, 어떤 뭐 수학, 도덕, 과학 뭐 이렇게 30분 단위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다 써놓고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심지어 운동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는 이 운동,
그래서 사실 약속을 잡을 때도 갑자기 급만남 이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급만남? 너는 아이가 아니라 이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지 않아? 라고 하지만 물론 사람 만나고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나는 오늘 이걸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계획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걸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만남을 별로 가지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약속을 잡을 때도 무조건 사전에 미리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약속을 잡아야 돼요. 우선 MBTI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내가 MBTI를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4개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우선 맨 앞에 I랑 E는 남들 다 알다시피 E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고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죠. 외향적. 반대로 약간 내향적인 집순이, 집돌이, 좀 안에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걸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I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우선 D랑 F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언제는 논리적이고 뭐 언제는 감정적일 때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나는 어떤 대답을 주로 하는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우선 어떤 친구가 갑자기 와서 나 시험에 떨어졌어 라고 하면 1. 무슨 시험인데 몇 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대답, 떨어졌다고? 아, 힘들겠다. 다음에 잘 볼 거야. 기운내. 이게 두 번째 대답.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선택하셨나요? 네, 첫 번째 대답이 D고요. 두 번째 대답이 F랍니다. D는 우선 정말 그 사실에 집중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몇 점이었길래 떨어진 건지 이제 사실을 일단 확인하는. 하지만 F는 그 사실보다는 그 사람의 슬픈, 떨어져서 이제 낙담하는 그런 감정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걸 위로하고 심지어 나아가 격려까지 하는, 이제 공감 능력 만렙의 그런 유형의 대답을 하는 거죠.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나는 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F랍니다. D처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난 D처럼 말하거나 누가 나한테 D처럼 말하면 기분이 좀 상할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나랑 잘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 교통사고 당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첫 번째, 보험은 들었어. 병원은 갔어. 그리고 두 번째, 교통사고라니 많이 다친 거야.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물론 둘 다 말할 수 있지만 어떤 말을 더 먼저 하는지 평소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자마자 어떤 게 F고 어떤 게 T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우선 T는 우울하다는 말은 이제 듣긴 했지만 정말 뭐 죽기 직전까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건 나중에 이제 물어볼 거고, 일단 어떤 노트북인지가 궁금한 이제 그런 유형이 T인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따로 MBTI를 볼 필요 없이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알파벳의 특징 N과 S죠. 이것도 이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해서 바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우선 N은 막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고요. 평소에도 이제 그런 창조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S는 이제 극현실주의, 현실, 뭐 비유를 하자면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N은 숲을 보는 거고 크게, 그리고 S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바로 앞에 있는 나무부터 보는 스타일. 저도 극현실주의,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타입이랍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냐라고 하겠지만 깊이 들어가면 되게 많이 달라요. 아주 다른 성향이랍니다. 우선 첫 번째, 사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N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면 나무에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거나, 아니면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고 쓰러졌는데 독이 있고 막 애플, 사과하면 애플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N이고요. 그냥 정말 사과는 말 그대로 동그랗다, 빨갛다,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S랍니다.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과하면 그냥 빨갛다 이게 다였어요. 제 친구가 N이었는데 원숭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원숭이가 사과를 먹으니까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멜로디 좋은 노래가 나온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나의 페이버릿송이 나온다면 첫 번째 대답, 멜로디는 좋은데 가사가 왜 이래? 이해 안 돼. 삭제. 이게 N이고요. S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 진짜 좋다. 근데 가사가 이해가 안 돼. 근데 멜로디 좋으니까 일단 저장. 이게 S예요. 그러니까 N은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저장을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해를 못한 걸 내가 저장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멜로디가 일단 좋고 하면은 가사의 이해 먼저 찜하기, 저장하기를 하는 편이고요.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학생 때도 이거 A는 B래, B는 C래 이러면 저 같은 S들은 그래, 오케이 하고 외우거든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래.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의의를 달지 않아요. 의문을 품지도 않고요. 귀찮기도 하고. 근데 N은 의문부터 품어요. 아니 A가 왜 B야? A가 B는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B는 C가 아닌데 하면서 이제 반문까지 하죠. 그래서 이걸 왜 내가 외워서 시험을 봐야 돼? 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스타일들의 친구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하나둘씩 있었죠. 그런 유형들이 바로 N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 책 등장인물이랑 스토리 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스토리는 대충 이거야. 일단 다시 찾아볼게 하는 게 N이에요.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하죠. 근데 S는 걔는 이름이 이거고 노란색 무늬 걔는 마법을 이걸 써 하면서 완전
심지어 궁금해서 유튜브로 따로 스포를 감안하고서라도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N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이런 스토리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흐름만 파악하죠. 자, 이쯤 되면 내가 N인지 S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J랑 B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별하기가 쉬워요.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때에 맞춰서 이제 다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 더 가까운지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내일 만나서 뭐 할래? 라고 이제 물었을 때 J랑 B의 대답은 완전 달라요. 이제 B 같은 경우는 뭐 하긴 뭘 해. 일단 내일 만나서 같이 생각해보자. 일단 만나자. 이거고요. J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맛집이 있어. 몇 시까지 나와. 그리고 그 뒤에 몇 시에 뭐가 오픈한대. 거기도 가자. 뭐 이렇게 완전 계획적으로 말하는 게 J예요. B는 일단 가자. 일단 만나자. 이게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심한데 나와서 같이 놀래? 라고 했을 때 이제 J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다음에 약속 잡고 만나자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B는 그래, 나도 마침 심심했는데 잘됐다, 나갈게 라고 하는 게 B예요. 그날 하루 일정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잘됐다, 좋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콜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완전 J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공부해야지 라고 했을 때 J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30페이지 그리고 내일은 여기 20페이지 막 이렇게 페이지 단위별로 요일별로 꼼꼼하게 계획을 짜요. 시험 공부해야지 하면 이제 도서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바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B는 시험이라고 벌써 심지어 시험의 날짜 개념조차도 없어요. 뭐 안다 하더라도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 하는 게 B예요. 그래서 보통 B가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이제 물어보는 스타일이죠. 뭐 이쯤 되면 좀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나요? E랑 I 중에 난 이거다. T랑 F 중에 난 이거다. N이랑 S 중에 난 이거다. 그리고 마지막 J랑 B 중에 난 이거다. 이렇게 이제 4개를 다 아시게 되면 따로 그걸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게 나한테 맞는 MBTI예요. 이게 잘 맞는 궁합,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맞지도 않는 반반 궁합도 있더라고요. 이게 꼭 연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MBTI 성향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겠죠. 완전 반대이면 아무래도 힘드니까요, 맞추기.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에 있어서는 적어도 잘 맞지도 않고 잘 안 맞지도 않는, 둘 다 아닌 반반인, 적어도 마지노선은 딱 이 유형인 것 같아요. 반반 유형. 그 아래면 좀 힘들죠. 가치관도 비슷해야 되고 같이 이제 인생을 함께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빨리 자야 하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제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폰 끄고 주무셔야죠. 나중에 또 이런저런 얘기 저랑 수다 떨고 재밌게 놀아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